자, 군에서 독도 방어 훈련 비공개 실시. 윤석열 정부 들어서 5번째. 독도 방어 훈련을 왜 비공개를 할까? 우리나라 영토 독도에서 우리가 군사 훈련을 하겠다는데 비공개로 합니다. 군 당국이 21일 독도 방어 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했다. 1년에 2번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지침인데 올해 안에 한 번 더 한다. 이날 훈련은 작년 12월 실시된 독도 방어 훈련과 유사한 규모로 진행됐다. 해군과 해경 함정이 참여했으며 해병대 병력의 독도 상륙은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독도에 상륙을 안 하는 거죠. 예. 윤석열 정부 들어 독도 방어 훈련은 이번이 5번째. 앞선 4차례 훈련도 비공개로 진행했어요. 전부 다 비공개로 합니다. 왜냐? 일본이 싫어하니까. 과거 군 당국은요, 공군 전투기, 해병대 상륙병력까지 동원하고 사전에 훈련 계획도 알리고 공개적으로 비교적 큰 규모로 독도 방어 훈련을 실시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매번 비교적 작은 규모로 실시하면서 언론에도 사전에 알리지 않고 있어. 누구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일본 눈치를 보는 거죠. 독도 방어 훈련이 알려질 때마다 일본은 우리 정부에 항의했다. 일본이 우리한테 항의하는 거는 받아주고 우리는 일본한테 항의하면 안 되고, 일본한테 항의한다 그럼 반일이야. 너는 반일은 뭐야? 반국가 세력.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진행된 독도 방어 훈련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된 것도 일본의 이런 반응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이 뭐라 하니까. 왜 니들 우리 땅에서 훈련하냐 이러니까 비공개로 하는 거예요. 비공개로 해도 항의합니다. 일본은. 그러니까 김태호가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일본이 싫어해? 그러면 하면 안 되지. 일본 느님이 싫어하면 우리는 안 한다. 근데 독도 방어 훈련을 아예 안 하자니 그건 너무 욕을 먹을 것 같으니까 조그맣게 비공개로 하는 척만 하는 거죠. 거기다가 해양부 관련 회의에서 독도가 아예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아예 단 한 번도 독도 언급이 없었다.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현 주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용산 전쟁기념관도 독도 철거 진짜 뭐가 있나? 발칵. MBC에서 헤드라인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자, 요런 아름다운 섬 독도라는 이름으로 독도 조형물이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에 전시가 돼 있었는데 이것도 치웠어요. 6월에. 그래서 왜 치웠냐? 낡아서 치웠다. 그런데 어떤 흠집이나 이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하철역에 있던 독도 조형물도 치우고 독도라는 이름을 계속 지워내고 있어. 그리고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애들을 역사 관련된 단체의 대가리로 수장으로 계속 앉히고 있어. 이게 다 1년의 과정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진짜 내년에 을사늑약 120년인데 일본 극우들이 가장 기분 좋아하는 해란 말이에요. 을사년이란 말이야, 내년엔. 그런 해에 독도까지 선물로 지금 안겨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 아니냐. 자, 영토를 부정한다. 이거는 내란입니다. 내란죄로 다스려야 돼. 전쟁기념관에선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다. 조형물이 낡아서 수장고에 넣어뒀다. 추후 관련 전시나 상설전 등 계기가 있으면 활용할 거다. 이딴 소리로 변명을 했습니다. 말이 안 되죠. 독도를 왜 이렇게 지우려고 난리지? 정말 그 어떤 정권도 독도를 건드리진 않았어요. 너무나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명박 뼛속까지 친일파다라고 이명박의 형이 얘기했단 말이야. 그 이명박조차도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직원족이 얘기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나면서 엄청 공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궁지에 좀 몰렸을 때 이명박이 뭘 했냐? 독도에 방문을 했어요. 현직 대통령이 독도에 방문을 안 합니다. 그야말로 일본과의 관계가 너무 껄끄러워질 거를 걱정해서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분쟁 지역화 시키지 않으려고 독도로 이슈를 만들지 않는 게 우리의 이때까지의 외교 전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 독도에 간 적이 없어. 근데 이명박 갔단 말이에요. 궁지에 몰리니까 갔어요. 근데 윤석열은요, 지금 독도를 지우고 있어. 독도를 일본에 내주려고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치우고 난리지 독도를? 와. 자, 그래서 전쟁기념관에서도 치웠다. 그래서 전쟁기념관을 좀 살펴보니까 백승주라는 사람이 낯익은 사람이더라고.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인데 이 전쟁기념사업회에서 전쟁기념관을 운영한단 말이에요. 백승주예요. 국민의힘 소속. 예전에 새누리당 때 20대 국회의원 했었던 사람. 이 사람이야. 어디 나왔어? 경북 구미. 경북 구미. 대단하다. 대단해. 딱 봐도 보이죠. 저런 애들을 곳곳에다가 다 심어놨어. 그러니까 나라가 개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정권을 뺏기면 안 된다는 걸 이제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독립운동 주체 광곡회만이 아니다. 대통령실 공법단체 추가 지정 검토한다. 자, 이제 보복하기 길들이기 요거 들어가죠. 대통령실이 광복회 외 독립 분야 등 보훈 공법단체 3개 정도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이 광복회 한 곳만이 지정되어 있는 독립 분야의 공법단체 수를 늘리겠다는 것. 대통령실은 독립운동과 광복의 주체가 광복회 혼자만이 아니다. 대통령실이 이번 주 초에 국가보훈부의 보훈공법단체로 추가 지정을 신청한 사단법인 현황과 추가 지정 유력 후보군을 추리도록 지시했다. 추가 지정할 만한 단체는 순국선열 유족회, 3.1운동 기념사업회, 순직의무군경유족단체. 자, 여긴 뭐예요? 이제 뭐 하겠어? 광복회 이종찬 회장이 지금은 완전히 반대, 엄청나 거세게 반대를 하고 뉴라이트 치워라 이렇게 하고 있으니 본보기를 보여야 된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 말 잘 듣고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이런 걸 할 사람들을 모아서 세금으로 운영비를 주겠다. 좀 이거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광복회에 매해 지급되는 예산이 축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권 핵심 관계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단체가 3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부여받고 독점적 권한을 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광복회는 독립 분야 단체 추가 지정이 현실화되면 사태는 더 꼬일 수밖에 없다. 광복회 관계자는 광복회의 역사적 연원을 무시하는 처사다. 공법단체 추가 지정은 법령 개정 사안이어서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광복회에 가려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 단체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 자, 장기간 독립보훈단체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광복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정부가 광복회 외에 독립분야 공법단체를 추가 지정할 경우 정부 주관 광복절 경축식 불참에 따른 보복 조치, 길들이기 이런 반발이 예상이 된다는 거죠. 자, 얘네들은요 돈줄을 막는 것 이거를 굉장한 무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국가 세금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지원되는 건데 자기들이 하는 건 줄 알아요. 자기 돈으로. 그러니까는 지금 이진숙 같은 애들 법인카드 막 쓰는 거 보세요. 그거는 회사 돈인데 자기 돈처럼 쓰잖아요. 세금인데 자기들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나눠줄게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법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안 됩니다. 법을 바꿔야 돼서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부정하고 있고, 그리고 독도를 지우고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자, 그리고 기시다가 한국에 온답니다. 기시다를 또 만난대요. 근데 기시다 이번에 출마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이제 바뀌어요. 근데 얘를 왜 만나지? 기시다를 만날 이유가 없어요. 국익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아. 근데 만난대. 기시다를 또 만난답니다. 웃긴 건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 야당 대표와 만나자. 안 만나요. 국회 정상화되면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실이. 국회가 지금 정상화가 안 돼 있나? 국회에 무슨 문제가 있나? 문제가 없어. 국회 정상화되면 만나재요. 야당 대표는 안 만나는데 임기 다 끝난 기시다는 왜 만나? 기시다가 일본에서 이제 한국으로 온다 그래서 엄청나게 치워주고 있어. 기시다가 기분 나빠할 것들 빨리 치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정말 나라가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나?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지금 이게 손해인데 일본을 이렇게까지 밀어주는 게 정치적으로는 분명히 손해인데 뭔가 다른 게 있다. 이렇게까지 무리를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게 다른 이익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다. 얘네들도 친일파들도요. 일본에 붙어먹어서 엄청난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잖아.
그럼 얘네들도 뭔가를 지금 얻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질 걸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도대체 이게 뭘까?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명박조차도 하지 않은 것. 와, 이명박조차도 하지 않은 짓을 윤석열은 지금 너무 무리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단 말이죠. 진짜 대단하다. 올해 안에 이거 작살내야 됩니다. 올해 안에 작살내지 않으면 나라 진짜 일본에 넘어갈 것 같아요. 이 광복회까지 조지는 건 진짜 너무 심해. 광복회 건드리는 거 안 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종찬은 그 아들, 그 며느리 다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데 엄청난 공을 세웠어. 열심히 움직여줬어. 그리고 여러분, 이종찬 며느리가요, 지금 질병청장이에요. 예, 이 사람 그전에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왜냐? 인사검증에서 다 탈락했었거든. 다 탈락했었어.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질병청장에 앉아있단 말이야. 왜 그렇겠어? 대선 때 해줬으니까, 이종찬 친구 아버지 해줬으니까 자리 하나 준 거란 말이야. 이종찬 며느리한테. 근데 이종찬이 이건 도저히 선을 넘었다. 너무 넘었다 해서 반발을 하니까 바로 광복회를 날리자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질병청장이 이종찬 며느리예요. 코로나 뭐합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엔데믹 과정이다. 지금 난리 났는데 이재명 대표도 코로나 걸렸어. 그리고 학교에서 지금 단체 집단 감염 좀 터졌어. 난리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검사하는데 우리 돈을 내야 되니까 검사 안 받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지금 질병청은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수습이 안 돼요. 그냥 각자 도생입니다. 관리할 수가 없어요. 이미 지금 타임이 넘어가지고. 골든타임 이미 넘어가서 관리가 안 돼. 예산도 없고 치료제도 없고. 그게 지금 질병청장이에요. 이종찬 며느리. 능력도 안 되는 인간 질병청장에 앉혀놓은 거예요. 나라가 너무 심하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끝장내야 돼요.